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님의 환영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모두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순서를 보니까 저에게 40분간 얘기하라고 했는가 깜짝 놀랐더니 왜 5명에서 빨리 끝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희망인 청년 여성위원회가 준비한 이 당원 연수 교육을 지원해 주시고 주최해 주신 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를 위해서 준비를 해주신 전정희 여성위 공동위원장 그리고 유행업 청년위원장 특히 이계양 교육 연수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의당 지난 총선 때 여의도에 텐트 하나 쳐놓고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모든 언론과 여론조사는 새누리당이 180 내지 200석을 차지해서 개헌선을 훨씬 넘길 거고 우리 국민의당은 원내 교섭단체도 등록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제3당 양국화 정당을 택하지 않고 우리 국민의당에게 희망을 보고 선택해 주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만약 그때 튼튼한 정당이었다고 하면은 엄청난 발전을 할 수 있었지만은 그 초창기에 미숙한 한 가지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정치권에서 책임 정치를 강조하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풍토가 이어져 왔습니다. 역시 국민의당은 새 정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안철수, 천정배 이 공동대표는 물러나고 이제 비대위원회가 출범해서 100일을 넘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당에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빨리 비대위원회를 끝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비대위가 출범해서 약 100일 만에 첫째, 당원 가입 및 당비 납부 시스템을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3만의 당원이 이제 11만의 당원을 넘어서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230개 지역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더욱이 전국의 17개 시도당 여기에 중앙당에서 사무실을 임대해주고 습기를 비치해주고 두 분의 당직자를 채용시켜서 17개 시도당이 이제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정당 생활을 했지만은 이러한 것을 해준 것은 우리 국민의당이 최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를 위해서는 헌법과 당이 필요한데 우리의 당헌 당규는 그렇게 완벽하지 못했고 당규는 거의 없었습니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한 당헌당규 재개정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엊그제 비대위에서 마지막 당헌당규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남겨두었습니다. 즉 대통령 후보 경선 당규는 남겨두었습니다. 우리는 열린 정당을 표방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안철수, 천정배 이 두 대표만 가지고 선거를 하면은 경선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누구도 대통령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함께 들어와서 그분들이 참여하는 대통령 경선 당규를 만들자 해서 우리 의원총회나 비대위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보류시킨 것은, 이것은 열린 정당, 누구나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우리 국민의당에서 뛰어볼 수 있는 그런 필드를 만들어 놓았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요즘 제3지대, 새로운 정당, 이러한 것을 운운하는데 제3지대는 이미 지난 총선 인의대로 우리 국민의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손학규 대표, 정운찬 총리, 그 누구도 대통령 후보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의당에 들어와서 깨끗한 아름다운 경선을 안철수, 천정배하고 한번 해봐라, 그러한 의지가 여기에 표현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직자 80여 명이 아주 젊은 당직자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정당법에 의거하면 중앙당 당직자는 100명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지역위원회와 17개 시도당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두 분의 청년을 대표한 비대위원들이 저에게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성당원, 여성당직자, 청년당원, 청년당직자, 노인당원, 노인당직자는 당비를 좀 생각해 줘야 됩니다. 저도 한 달에 200만 원의 당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성위원장에게, 청년위원장에게, 노인위원장에게 너무 많은 당비를 납부케 했을 때 이분들이 견딜 수 있겠는가? 결국 당을 그 세 층에, 장애인까지 이 4개 층에 닿게 하는 그런 결과라고 설명을 듣고 당헌당규 재개정위원회에 얘기를 하고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하고 비대위에서 그런 것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통을 하는 당입니다. 지금 소위 바이버방에 카톡을 쓰지 않고 바이버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비대위원, 국회의원, 전국 지역위원장, 보좌관, 당직자관, 이렇게 5개를 소통시켰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보면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고 좋은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탁드립니다. 청년위원회에서도 청년위원회 간 소통을 위해서 바이버방을 개설해 주시고, 여성위원회도 여성 당원만이 소통할 수 있는 여성 당원방을 개통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이 우리는 새로운 혁신을 위해서 어떤 정당도 보고하지 않는 회계보고를 매월 둘째 주 의원총회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또 일부는 당원의 당비로 운영하는 당입니다. 새누리당도 더불어민주당도 그 어떤 당도 회계보고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은 국민에게 할 의무가 아니다 라고 해서 매월 공개를 하고 당 게시판에 올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혈세로 움직이는 정당이기 때문에 투명한 정당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서 양극화 세력을 조정하는 그러한 캐스팅 보터가 아니라 리딩 파티, 선도 정당으로서 30년 만에 제일 빠르게 개원시키는
그러한 공로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추경의 필요성을 제기해서 추경을 만들어냈고 또 정치적 이해관계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서별관 청문회도 조정을 해서 이루어냈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를 새누리당의 기피로 하지 못하던 것도 결국 저희 당이 뒤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국정감사를 정상화시킨 그러한 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겨우 38석에 불과한 정당이지만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제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개 당의 중진들은 국정감사장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천정배 전 대표께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또 오늘 보니까 어제 보니까 정동영 전 장관께서 대통령 후보였지 않습니까? 이분이 국토교통에서 활동한 것이 대서특필 됐더라고요. 저도 당대표이고 원내대표이지만 우리 국민의당은 한 상임위에 2명 혹은 3명 국토교통위와 교육문화위만 4분의 의원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법사위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이용주 초선 간사 혼자 지키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의 주재한 것만 조금 늦게 가서 함께하고 끝까지 질문을 하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당대표가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독한 질문을 할 수 있느냐. 또 어제만 하더라도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당대표님이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 있으면은 우리 후배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지만 우리는 함께 뭉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수 치려면 크게 했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38명의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일보,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 이틀 전에 머니투데이 등에서 보면 전부 우리 국민의당의 특히 초선 의원들이 국정감사 스타로 떠오르고 중진들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우리 군산 출신 김관현 수석도 유성엽 교문위원장 최고의 스타 국회의원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심상치 않다 이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당을 유심히 보았더니 자기가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당은 제가 늘 강조를 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보다는 동료 의원이 잘하도록 자료를 공유하고 늘 팀플레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국정감사 전에 보좌관들은 물론 의원들이 사전회의를 해서 조율을 해야 된다. 비록 2명, 3명의 의원을 가졌지만 우리는 팀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다른 당은 130석 내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팀플레이 하지 않고 자기가 잘하려고 하니까 결국 우리 국민의당이 이기더라.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정신으로 국회가 개원됐을 때 우리 김관영 수석의 제안으로 아침 7시부터 교육 2시간씩 24차례 하는데 출석률이 90% 내지 95%였습니다. 이렇게 훈련받고 정신무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국정감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서 우리가 뭉쳐서 잘하면은 내년 또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우리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호소해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 월가를 점령하라. 이때부터 미국이
분화파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EU 국가들의 폭동, 결국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샌더스, 트럼프 열풍은 소득 격차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그것 때문에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미국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전부 자기 집을 떠나서 기숙사에서 대학을 나오고 대학을 나오더라도 집에 돌아오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합니다. 최근 미국 신문을 보니까 이제 미국 젊은이들이 주택과 돈 문제로 자기 부모들하고 사는 사람이 30%가 넘는다는 통계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이러할진데, 일본이 이러할진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포 시대를 넘어서 우리 청년, 젊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3년 전, 3년 반 전에 젊은 세대를 끌어모으던 그러한 것을 만들어낼 때 우리 국민의당의 대통령 후보가 반드시 당선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청년당원, 여성당원 여러분들이 분발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희망을 펼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노력하자. 여러분들의 힘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중앙당에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청년과 여성 당원들의 활동에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드리고 이렇게 와주신 것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님 환영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